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금융 3종이라고 불리는 금융업종 중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증권주 세 번째. 첫 번째로 은행주 해드렸고, 은행 해드렸고, 두 번째로 보험주 해드렸죠. 보험주 해드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증권주. 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은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드디어 증권거래세가 인하되었다. 퍼센테이지는 조금 낮긴 한데 인하가 시작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단계별로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좀 높아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높아. 기존에 증권거래세가 0.3%잖아요. 여기에 우리나라는 추가적으로 뭐 양도소득세를 또 내죠. 여기서 15억 이상 거래되는 부분하고 또 양도소득세하고 보면 22%. 이러다 보니까 뭐 이중과세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내려서 거래세 0.25%가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논란이 되고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왜 주식 매매를 많이 하느냐. 선진국에서 주식 매매를 많이 한다. 이 사람들은 퇴직금은 주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달라요, 인식 자체가. 주식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제 초반에 주식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대충 하다가 말아먹고 주식은 도박이네 어쩌네 하는데, 그건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주식을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알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이 도박식으로 매매를 해놓고 도박이라고 하는 거죠. 외국은 다르다. 근데 요거 차이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너무 비싸. 자, 선진국부터 볼게요. 선진국인 미국, 또 일본 볼 수 있겠죠. 뭐 독일 같은 경우 유럽에서 대표죠. 여기 얼마가 될까요? 여기 수수료가. 여러분들 요건 알고 계세요. 왜 뭐 증권거래세를 뭐 폐지하라고 그러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선진국은 거래세가 0이에요. 제로. 미국, 독일, 일본 거래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선진국 되고 싶으면 하라 이거예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여기는 거래세가 되게 비싸네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주식시장이 뭐 널뛰기 하잖아요. 중국. 가까운 중국 보자고요. 널뛰기 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증시 자체는 후진 증시란 말이야. 이제 막 생겼으니까 처음이니까 안정화가 덜 된 거지. 우리나라 예전에 그 어른들 잘 모르고 매매하실 때처럼 중국 사람들을 잘 모르는데 그냥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좀 더 투기적이고 하단 말이에요. 이런 중국도 0.1%입니다. 근데 이거는 홍콩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홍콩이 0.1%니까. 이거는 홍콩 영향이라고 넘어갈게요. 홍콩도 아시아의 금융허브니까.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랑 비슷하게 발전을 했다고 할 수 있는, 비슷한 시기에 발전했다. 아시아의 뭐 용으로 해서 발전한 대만 같은 경우, 대만도 0.15예요. 뭐 싱가포르 0.29 한데 어찌 됐던 웬만한 데는 우리보다 싸죠. 주변 국가만 봐도 그렇고 선진국은 당연한 거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OECD 국가 중에 16개 국가인가가 없을 거예요, 거래세가. 그러니까 적어도 싱가포르를 따라잡기 0.2까지만 해도, 2%까지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했을 텐데 0.05%는 조금 요건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의미는 있다. 거래세 인하가 시작된다. 이러면은 단계적으로 가능성 있다. 지금이야 세금 많이 걷어서 이것저것 하고 싶으니까 크게 인하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너네도 해 이러고 폭탄 돌리기 하면 되는 거죠. 다음 사람들은 이제 더 내리면은 점점 세금이 줄어들겠죠.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를 하면서 내는 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런 호재가 있다. 대형 호재가 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동안 서로 수수료 경쟁했죠. 수수료 깎아먹기 경쟁. 뭐 평생 무료니 어쩌니 이런 광고도 많이 보시잖아요. 사실 증권사 수수료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 키움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 0.015%예요.
가입하면은 별도의 이상한 거 안 하면은 0.015%입니다. 이거 이렇게 광고를 하죠. 사고팔고 하면 0.03%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수수료보다 거의 세금이 10배였어요. 세금이 10배. 세금은 0.3%였잖아요. 그럼 세금이 10배였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0.03%밖에 안 되는데 거래세 이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내 손에 가장 잘 맞는, 가장 빠르게 매매 가능한 이런 잘 맞는 HTS를 그냥 쓰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뭐 증권사도 뭐 먹고는 살아야 땅 파먹고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된다. 어쨌든 호재가 생겼다. 증권사가 이제 수수료 깎아먹기로 해서 이제 서로 제사를 깎아먹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왔다.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호재가 되겠네요. 그래서 증권주도 과거의 영광, 과거의 영광이 뭐냐면은 제가 월봉 차트로 하나 보여드리면은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2000년대에 그 IT 버블이 꺼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9.11 테러 나고 뭐 좀 혼돈의 시기를 겪은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요.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엄청나게 성장을 하잖아요.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자, 삼성증권 예를 들어서 이 종목만 봐도 14,840, 그러니까 예를 15,000원 정도 되겠죠. 15,000원이었던 종목이 보시면 알겠죠. 2004년에 15,000원이었던 종목이 3년 만에 11만 원을 넘어가요. 대단하죠. 다른 막 잡주 아니에요. 삼성증권이에요. 대단한 상승률을 보이죠. 미래에셋 대우, 그 당시 미래에셋 증권이죠. 이제 대우증권을 인수했는데 이건 뭐 더 대단합니다. 이때 뭐 박찬주 판도니 뭐니 이것저것 해가지고 히트를 치면서 2004년 뭐 2,000원, 2,500원, 2,000원대에서 33,000원에 가요. 이건 10배도 넘죠. 그죠? 10배도 넘어서 13배? 막 이렇게 되죠. 대단한 상승률을 보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이렇게 상승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때 왜 이렇게 상승을 보이냐면은 우리나라 증시를 끌고 간 세 가지 업종. 이때 삼성전자가 좋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업종이 좋아요. 뭐가 좋냐? 무역. 우리나라가 활발하게 무역을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뭐 해운주라던가 뭐 조선주도 좋고 뭐 대부분 이제 경기運감주들 다 좋아요. 어쨌든 무역 쪽이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없어진 한진해운 같은 경우가 세계 6위 해운사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 우리나라에 뭐 이때 인프라 엄청 건설하고 아파트 광고도 엄청 나오고 뭐 건설 쪽이 아주 그냥 막 날아갑니다. 날아가. 이때 건설 쪽 화랑이 되면서 아주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증권주예요. 여러분.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금리 인상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증권주가 또 이렇게 날아가요.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10배 이상도 날아갔다니까. 미래에셋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쪽을 이제 트로이카주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그건 과거의 영광이 됐죠. 그 이후에 보면은 짧게 보면은 상승한 다음에 33,000원에서 지금 7,000원대에 와 있죠.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자,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과거의 영광일 뿐이에요. 이제는 삼성은 1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내려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증권주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하락 추세 이렇게 이겨내고 아직 좀 벗어내긴 해야 되는데 최근 보시면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최근 보시면은 증권주가 바닥에서부터 작년 11월부터 해서 10월에 바닥 찍고 이쁘게 잘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 차례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도 이겨내고 최근에 박스권 그리고 있던 요 구간까지도 이번 주에 잘 돌파해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세 인하가 이거 도움되는 거 아니냐, 이 증권주의 상승에 큰 원동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대형 IB들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하니까 증권주도 한 번쯤 바라볼 만한 것 같긴 해요. 원래 저는 증권주를 아주 선호하지는 않아요. 거기다 심지어 제가 주로 매매하던 대우증권이 없어졌죠. 대우증권이 미래에셋으로 인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를 그렇게 아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선호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언제부터냐면 2009년 정도부터 해서
단기 매매 정도는 해요. 단기 매매 정도는 하는데 이거를 쭉 끌고 가고 그러진 않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좀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좀 시각을 달리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보험주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상승하는 게 보이잖아요. 꾸준히 상승하고 살짝 조정받고 또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보이잖아요. 고점을 계속 돌파하죠. 몇 년마다 3년에서 5년 사이에 계속 고점 돌파를 하잖아요. 증권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연봉으로 보셔도 증권주는 이때 이중천장 찍고 상승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이중천장이죠. 천장 이중천장 찍고 지금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요 하락세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 돌파를 하게 되면 이거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한 4만원만 넘어가도 괜찮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연봉으로 보면 딱 보이죠. 네. 금융위기 때 한번 출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장세 때 한번 버냉키 형이 버냉키는 거의 형님급이죠. 진짜 돈을 시원하게 풀었어요. 네. 그때 한번 반짝하고 그 다음에는 썩 좋지 않은 모습. 네. 이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하고 그 다음에는 증권주는 잘 안 보는 업종이 됐어요. 근데 거래세 인하를 계기로 반등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삼성증권, 뭐 미래에셋증권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이쪽보다는 미래에셋 대우죠.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도 있고 한데 요것도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7,750원 요 부근에 지금 딱 걸쳐 있어요. 거래량 늘면서 한 번 더 치고 가면은 돌파해서 새로운 시세, 추가적인 시세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미래에셋 대우도 삼성증권하고 비슷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쪽보다는 차라리 한국금융지주, 최근에 한 재작년 정도에 매매했던 거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뭐 요런 쪽이 괜찮았다. 오늘도 거래량 붙으면서 쭉 올라가는데 밀렸어요. 다시 한번 뭐 7만원 돌파해서 날라가 줄 필요는 있습니다. 대형 IB로 뭐 첫 번째로 뭐 시도해서 요즘 약간 논란은 있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NH투자 이쪽도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큰 이제 금융사 중 하나가 됐죠. 우리투자증권 우투를 인수한 다음에 계속 M&A가 많이 일어나요. 증권주 쪽은. 했는데 이 NH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14,000원 돌파하면서 보시면은 요 구간을 돌파하면서 좀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 조정받고 뭐 내일이든 조금 14,000원 전후 이렇게 주면은 슬슬 담아볼 만한 구간도 될 수 있다.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메리츠종금증권 같은 경우도 이건 조금 작은 종목인데 탄력은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최근에 하다가 멈췄는데 요 최근에 4,800원 돌파하면서부터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매매하기는 어렵겠죠. 이게 5,000원까지 5,000원 전후까지 이렇게 내려와주면 모르겠는데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메리츠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작은 종목 증권주 중에 작은 종목 매수하고 싶다 매매하고 싶다면 메리츠 쪽을 보긴 하는데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5,000원 이하는 내려와 줘야 될 것 같아요. 5,000원 이하 내려와 줘야 되고 저는 4,800원 돌파한 다음에 멋지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래세가 인하됐잖아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좋아할 수 있는 쪽은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키움증권이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요 키움증권이다. 그래서 뭐 바닥 돌파해가지고 바닥권 돌파해서 지금 9만원 9만원대 91,000원 여기 돌파한 것도 좋고 9만원에서 91,000원 사이 요 구간 돌파한 거 좋고 지금 위에서 살짝 조정을 받으면 91,000원 이하쯤을 준다면은 좋겠네요. 안 줄 수도 있는데 91,000원 이하만 줘도 좋을 것 같아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쪽이니까 브로커리 수수료 쪽 뭐 이쪽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요 정도 살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증권주. 지금 보면은 다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크게 하락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요것도 한 91,000원 뭐 이하 뭐 요 정도에서 매매해가지고 여기 한 뭐 98,000원, 97,000원 요 구간 돌파하면은 뭐 10만원 위쪽에 115,000원 뭐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겠죠. 그 이후는 그 다음에
간 다음에 생각하자고, 가지도 않은 다음에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 성향에 제일 맞는, 지금 이슈에 맞는 종목은 키움증권인 것 같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다시 볼 때가 되지 않았냐. 만약에 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언제 추가적인 인하가 나온다라는 것만 밝혀도 증권주에는 아주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정부에서 증권 쪽, 그 주식거래 쪽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증권주 쪽은 앞으로 그동안 좀 서러웠던 구간을 떨쳐버리고 좀 올라갈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과거의 영광 수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과거의 영광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과거의 영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요 거래세에 나는 영향력을 받고 매 정권마다 이제는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번 정권의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그래서 스타트 끄는 것만 해도 잘한 거라고 생각은 해요. 뭐 통 크게 0.1, 0.2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폐지까지는 안 하더라도 좀 통 크게 인하했으면 좋았을 텐데, 스타트를 끄는 것만 해도 이번 정권에서 그냥 잘 해줬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거래세 인하하면은 증권주가 조금은 더 좋아지겠지. 거래를 좀 더 많이 하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래 직접 제일 많이 하는, 주변에서 제일 많이 하는 키움증권 가능성 있지 않을까? 물론 키움 말고도 한국금융지주도 개인 투자들이 많이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뭐 대신증권, 뭐 크레온도 많이 매매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냥 무작정 삼성이야 해서 삼성 하시는 분도 있고, 미래에셋이 그래도 증권 쪽은 좋지 않아? 미래에셋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투자증권 때부터 해가지고 NH로 넘어가신 분도 있고, 많아요. 증권사는 많은데 대표적으로 요 정도 봐드리는 거고, 키움이 그래도 제일 이슈 쪽으로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요 정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금융 3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에 이어서 증권주까지 금융 3종을 다 해봤는데, 그동안 제가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던 업종들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릴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맨날 허구날 제약바이오랑 남북경협주랑 4차 산업혁명 쪽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거기다가 일부 테마주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섹터별로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모두가 테마주를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나는 내 자금이 소중하니까 좀 대형주 쪽으로, 좀 시가총액이 높은 쪽으로 중심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아. 아주 좋은 마인드예요. 그런 분들께는 이런 금융 3종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쪽을 말씀드리면은, 제일 많이 간다가 아니에요. 제일 많이 상승한다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쪽은 1순위는 보험이 될 것 같아요. 보험 중에서 손보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주, 그 다음이 증권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은행 쪽은 그렇게 썩 선호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은행주에 대해서 너무 반영을 안 해줘요. 은행주 지금보다 훨씬, 저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행주들이. 지금보다는 그 정도 가치는 있고 그 정도 실적은 나오는데 너무 반영을 안 해줘, 은행주는. 너무 소외돼 있어.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반영을 안 해주면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죠. 보험주 같은 경우는 반영을 잘 해주잖아요. 그래서 보험주를 제일 선호하는 거고, 증권주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로 해서 관심이 다시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죠? 은행주는 영원한 저평가예요. 이거는 정말 많이 올라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올라가니까 지금은 선호주에서 좀 밀려있는 거예요. 순위에서 밀려있는 거예요. 은행에 만약에 수급이 들어간다. 은행주에 수급이 들어간다면 은행주가 앞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면서 생각하시고, 누가 연기금이 매매 강하게 들어온다, 외국인이 매매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은 인덱스보다 조금 더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도 그쪽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아요. 궁금하면 그때 가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수급이 어떤가요? 지금 사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혼자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릴 수 있어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질문, 비슷비슷한 업종 섹터에 많은 질문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추려가지고 저한테 질문이 올라오니까, 만약에 질문에 선택되지 않았다고 해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는 제공해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개인 비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개인 비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양해를 해주세요. 대신 최대한 저도 영상을 많이 만들고 하면서 답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요 밑에 있는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퇴근길 시황이라서 검정색 바탕을 올려드립니다. 시황 방송이에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은 올려드리는데 내일은 금요일 없죠. 근데도 영상이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Q&A 영상이나 그리고 뭐 이슈가 있거나 이슈 섹터가 있거나 아니면 이거는 좀 소개해드려야겠다 이런 거나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또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처음에는 댓글 달아주세요 말을 안 했는데 요즘에 댓글도 달아주세요 했더니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은 기운 받고 있으니까 영상 볼 때마다 특히 광고 나오거나 할 때마다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몇 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Q&A 영상이나 이슈 영상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